네, 안녕하십니까. 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전기차와 ESS 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나용훈 연구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주안점은 이제 배터리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날씨가 되게 더운데 이 더운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여름이 앞으로 올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 그만큼 지금 기후변화는 되게 큰 문제고 이 기후변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RE백,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너무 화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있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화재가 날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생활 주변에 리튬이온 배터리 되게 많습니다. 지금 많이 들고 다니시죠? 아마 핸드백이나 가방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선풍기에도 배터리가 한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이제 손난로도 요즘은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 전자담배로 많이 갈아타고 계시죠. 전자담배에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해외에는 전자담배를 이렇게 피시다가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무선 이어폰에도 배터리가 작게나마 들어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쓰고 있는 보조 배터리, 그리고 휴대폰, 노트북,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빌런은 전동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휴대폰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휴대폰을 개발을 했었는데 휴대폰을 개발할 때는 이제 초창기 때는 거의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두 건씩 나는데 그 나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 고등학생들이 화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도 혹사하게 되면 화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트북은 최근에 기술이 되게 좋아져서 요즘 노트북 쓰시다 보면 배터리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80%만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건전한 사항이 있는 것처럼 되게 많은 기술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가정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외형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파우치형과 원통형, 그리고 여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각형이란 배터리가 외형상의 배터리의 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각형 배터리를 만나실 수는 없어요. 주로 이제 전기차나 이런 쪽에 들어가고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는 배터리는 이제 파우치와 원통형 배터리가 있는데 둘이 화재가 날 때 양상이 조금 틀립니다. 자, 파우치가 먼저 불이 났을 때는요, 찔러서 이제 불을 내는 케이스인데 불이 나는 양상이 비슷하죠. 근데 눈여겨보실 점은 배터리 위치입니다. 배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화재를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화재의 여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 원통형 배터리는, 자, 이건 외부에서 이제 쇼트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쇼트를 시키면 이제 안에서 이제 전해기 끌어가면서 이제 내부 물질들이 분해가 되고 이제 열폭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어지는데 얘는 이제 단점이 폭발이 나면 이렇게 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꺼야 될 대상물이 그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얘가 이렇게 날아다닌다면, 날아가서 최악의 소파 위로 떨어진다면 되게 큰 화재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재 측면에서는 보시는 이 원통형 배터리가 조금은 더 위험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일정 수준을 경과하면 이제 다량의 옥수가스가 나오면서 착화가 되고 이렇게 터지게 되죠. 보시는 것이 터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멀리 가게 되고, 제가 실험을 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10m로 날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파우치와 원통형의 화재 특성을 보고 이제 앞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인데요. 이제 불을 끄려면 이 불이 왜 붙는지를 알면 이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불이 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물질, 그러니까 연소의 3요소가 필요한데 가연물, 그리고 산소, 점화원입니다. 이 세 개는 엔드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화재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하는 방법은 이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를 무력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연물을 무력화시키는 걸 우리는 제거 소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이 나는 대상물이 있으면 그걸 치워버리면 되겠죠. 그런 걸 제거 소화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있을 때 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산소를 무력화하는 걸 질식 소화라고 합니다. 뭔가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을 덮어서 거기를 산소가 통하지 않게 한다면 화재가 이어지지 않겠죠. 이걸 이제 질식 소화라고 하고요. 끝으로 점화원. 아무리 가연물과 산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점화시킬 수 있는 점화원이 없다면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점화원의 존재 유무도 중요하지만 점화원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온도, 그러니까 그 온도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냉각을 하는 방법을 냉각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배터리는 이 3요소를 따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안에는 그 유기용매라고 해서 그 유기용매가 분해를 하면 가연성 기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거 소화가 불가능한 거죠. 배터리를 치우지 않는 이상은 제거 소화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연성 기체가 지속적인 발생이 제거 소화에 불가능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저희 책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양극재에서 열을 받으면 산소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아무리 덮어놨다 하더라도 산소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연소를 이어가죠. 그러니까 연소의 3요소 중에 질식 소화도 불가능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는 냉각밖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배터리가 셀이 하나가 불이 붙었습니다. 셀이 하나가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으면 냉각을 하면 이 열폭주가 중간에 멈춘다고 생각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발생된 셀 단위에서의 배터리 열폭주는 그 반응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런데 왜 물을 뿌리냐? 이 배터리가 복수가 있을 때를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옆에 배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열로 인해서 또 옆에 배터리가 열폭주가 나는 임계 온도, 그러니까 반응 온도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냉각 소화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화재를 진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논문, 여러 연구에서도 배터리는 냉각밖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보기 편하게 제가 한번 실내를 챗GPT로 한번 명령을 내려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소형, 그러니까 휴대용 선풍기 보조 배터리가 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배터리들은 셀이 많아야 2개, 적게는 1개가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배터리에서 실내에서 충전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생수나 다른 뭐 물 같은 것들을 그냥 위에 뿌리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질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주변을 적셔버리기 때문에 불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의 관성이 불이 나면 소화기죠. 물을 뿌린다는 생각보다는 소화기를 먼저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소형 배터리,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휴대용 선풍기가 불이 났을 때 물이 없습니다. 경황이 없겠죠. 그럴 때는 이제 소화기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화기를 쓰게 되면 냉각과는 상관이 없죠. 그렇다면 이 불이 옆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 탈출할 것이냐? 탈출이 아니죠. 이런 소형 배터리들은 소화기로 그 불이 붙었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반에서 불이 나거나 이렇게 식탁에서 불이 났을 때 여기는 소화기로 불이 꺼지는 영역입니다. 여기를 진압하면서 최대한 옆으로 붙었던 불을 끄면서 버티면 시간이 지났을 때 배터리는 불이 꺼질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불나면 무조건 피난하라고 하는데 작은 배터리 하나 때문에 내가 피난했을 때 집 전체가 다 전소가 되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배터리는 진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화기로도 배터리 불을 끌 수는 없지만 배터리가 열폭주나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옆에 붙었던 불을 끈다면 충분히 대처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는 무선 청소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선 청소기는 기본적으로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뭐 다이슨이나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이상이 들어있거든요. 4개 이상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이제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물을 뿌리겠죠.
그런데 물을 뿌려도 화재가 진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4개가 노출되어 있는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케이스 안에 담겨 있다 보니까 물을 뿌리는 거는 외부에 노출된 화염만 물을 뿌려서 끄는 거고, 안에 배터리들은 지금 열 전달을 통해서 열폭주로 지금 점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현상이 될 겁니다. 배터리가 하나 둘씩 비산해서 주변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럼 소파에 떨어지겠죠. 소파에 떨어질 때가 이제 가장 큰 불이 될 텐데, 이때 그냥 소파에다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개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폭발은 최초 폭발 이후에 연속 폭발은 3번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또 날아가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또 물을 뿌려주면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은, 일반 시민들이 진압할 수 있는 한계점은 3, 4개 정도의 무선 청소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터리가 다 타버린 열폭주가 종료가 되겠죠. 자, 소화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끄기 힘들 거기 때문에 비산되는 배터리들을 하나씩 추적해서 불을 끄면 화재는 손쉽게 진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지 말아야 될 충전이 있죠. 제가 빌런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던 전동 킥보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님께서도 국정회의 때 언급을 하셨는데, 부산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어떤 식으로 났냐면, 저희가 이제 이 킥보드 같은 무선 자전거가 착탈식 배터리가 있어요. 그 착탈식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실내에서 충전하다가 그 화재로 이제 인명이 이제 사망했던 사건이 있는데, 킥보드는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로 가정을 해보면 최소 수십 개의 배터리가 여기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번의 폭발은 내가 찾아가서 불을 끈다 하지만 동시 폭발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폭발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하나씩 날아오던 원통형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 수십 개씩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열폭주 났을 겁니다. 자, 무선 청소기 똑같이 하나가 날아갈 겁니다. 그럼 가서 불을 끄면 되겠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 날아올 겁니다. 그럼 또 불을 끄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면 이때부터는 나머지 배터리들이 충분히 열폭주에 갈 수 있는 임계 온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폭발적으로 비산이 되면서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전동 킥보드는 만약에 실내에서 불이 난다면 탈출이 우선입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실내에서 충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저는 지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사지 마시고 그냥 타보고 싶으시면 공유 킥보드를 쓰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해외 영상 한번 보시면 지금 충전기를 충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을 느끼고 개가 먼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충전기를 뽑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열폭주가 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실내에서 나게 되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화재가 잦아드는 것 같잖아요. 이 뒤후부터 이제 일종의 폭죽같이 이렇게 배터리가 비산하면서 양옆으로 확연히 퍼지면서 화재는 막을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폐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폐기하는 적절한 절차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알카라인 건전지를 수거하는 수거함에 리튬이온 배터리 원통을 버리려고 했는데 구멍 크기가 맞지 않아서 못 버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들어간다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일 원칙은 지정된 폐기 장소 또는 수거업체에 의뢰를 해서 폐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아직 아파트 단위에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만약에 폐기를 한다면 사용을 다한 뭐에서 보조 배터리라고 할게요. 보조 배터리를 폐기를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율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3칸짜리면 1칸 이하면 30% 이하 정도 되거든요. 30% 이하이면 불이 웬만해서 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찔러도 불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공기로 운송을 할 때 국제 항공 운송 기준에 보시면 배터리는 30% 이하일 때만 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이하이지만 불이 안 나지만 쇼트가 나면 발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불안할 수 있으니까 폐기를 하실 때 노출된 충전 부위에 밀봉한 후 폐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같은 걸 붙이셔서 폐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한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방법이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추운 장소에서는 충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특성이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추운 장소에서는 배터리가 제일 취약한 구간입니다. 이런 쪽에서는 충전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카센터 같은 데 보시면 정비 카센터에 맡기시면 우리 정비공께서 수리를 하실 때 이 핸드형 작업등을 주로 들고 다니시는데 이 작업등은 이제 그 외부의 어떤 추운 환경에서 충전을 여러 번 하다가 불이 났던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용 충전기를 꼭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원형 DC 잭이 있고 C타입 잭이 있는데 이게 통일이 되다 보니까 충전기의 규격 없이 누구나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쓴다면 충전 전류를 제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가형 제품이나 뭐 중국산 제품들은 이게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내가 제품을 샀을 때 전용 충전기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없을 때는 충전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작은 불인데 내가 없다면 불을 대응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중 이상 감지가 되면 무조건 폐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충전 중에 충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게 내가 잭을 잘못 꼽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에서 이 배터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안 되고요. 그리고 됐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폐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이슨이라는 무선 청소기를 누가 쓰셨는데 어느 날은 충전이 안 됐는데 다음날 충전이 된 겁니다. 신속하게 충전하다가 불이 났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앞서 이제 최임님과 교수님께서 설명드리셨지만 이 배터리 주변에서 내부 냄새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배터리가 밀폐가 잘 되어 있는데 내부 압이 증가가 되면서 그 밀폐력이 깨지면서 안에서 물질이 유출되면서 나온 냄새입니다. 그럴 때는 신속하게 폐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고온일 때도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오래 사용하려면 한마디로 충전율을 보수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 논문에서도 나와 있는데 충전율을 80% 정도에서만 쓰게 되면 화재 안전성뿐만 아니라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 충전보다는 저속 충전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자체의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배터리의 수명은 얼마만큼 높은 온도를 얼마만큼 많은 시간에 노출됐냐가 수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속 충전을 많이 쓰게 되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인천에서 불이 났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이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건 피난입니다. 심지어 내 차 옆, 그러니까 불이 난 차 옆에 내 차가 있더라도 피난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불이 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급격하게 화재가 증가될 거고 연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피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난하는 게 맞는데 신고 시 우리 이제 119에 신고하실 때 어떤 전기차에 지하 몇 층에 어디 구역에서 불이 났다 정도만 해주셔도 소방이 빠르게 접근해서 불을 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생활에서 꼭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데 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불이 막 확 나면 도망만 가겠지만 살짝 연기가 난다, 차에. 이래도 도망가야 되나요? 연기가 나도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냥 조금 연기가 나더라도요? 예, 조금 연기가 나도. 왜냐하면 그 연기 나는 속도가 제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연기가 통상적인 화재가 발생 후에 나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가연성 가스가 상당히 포함된 그런 가스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대처하기 힘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난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실 아까 보여주셨던 그 영상에서처럼 갑자기 확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면 무조건 피신한다가 정답인 거고, 사실은 이제 아까 결과적으로 이 불을 끄는 방법은 배터리 사고가 났을 때는 배터리 자체는 못 끈다. 그리고 배터리 화재로 인해 옆에 탈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 온도를 낮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면서 아까
저희 도치룬 연구원님한테 여쭤봤을 때 나왔던 질문 중에 이제 높은 온도에서 충전하지 말아라 이런 저희가 예. 팁을 얻었는데 예. 저는 그래서 혼자 예. 그럼 겨울철에는 외부에다 충전해야 되나 이 생각을 혼자 했는데 또 낮으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요. 예.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언제 충전하나요? 상온에서 충전하시면 가장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상온에서 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는 곳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